The devastation of a triple fatality. Battered and twisted debris littering the road. And Korea was written on the back of the jackets of people at the scene.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호흡이 없어요. 감독님 진정하시고요. 네?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아니요. 그 병원으로 좀 빨리 이동하십시오. 현지 시간 지난달 21일 뉴질랜드 제랄딘 도로에서 마주오던 승합차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So here at the intersection of State Highway 79 and Henry Street, reported to us at about 3:15. Two vehicles involved. 승합차에 타고 있던 4명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상비군 17살 김상서 선수, 20살 박준우 선수, 그리고 운전자였던 24살 조범희 코치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7살 한현서 선수와 SUV 차량 외국인 운전자 등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유족은 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알파인 스키팀을 이끄는 레이싱 스쿨 감독이었습니다. 어머님 범위가 숨을 안 쉬어요. 저는 슬로프에서 사고가 났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상서가 호흡이 없다고만 들은 상태에서 누가 다쳤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들었고요. 답답해서 전화 끊어주세요. 뉴질랜드의 영사관하고 외교부에 먼저 걸렸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1시간쯤 뒤 한현서 선수만 헬기로 옮겨지고 김 선수와 박 선수, 조 코치는 차량 안에 남겨졌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되지 못한 겁니다. 이들은 사고 3시간쯤 뒤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병원이 아니라 한 건물에 다다랐습니다. 병원에 있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맨 끝쪽 방을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이제 흰색 천에 여기까지 이제 덮여져 있고. 제가 그런 겁이 없으면 아는데 우리의 시신 사진도 찍었어요. 못 본다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얼굴에다가 약을 발라가 애들이 자꾸 색깔이 변해서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망 원인은 밝혀졌을까? JTBC는 검시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현지 검시관 부검 결과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둔기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얼굴에는 무슨 칼자국 같은 거가 많이 있고요. 볼에도 있고 코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턱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상서 귀 쪽을 봤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cm 이상으로 이렇게 뭐가 베인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코치들이 타던 아토믹 스키 2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현서 선수를 치료 중인 병원 보고서도 읽어봤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고 여전히 위중하며 예후가 불확실하다고 적혔습니다. 유족은 차량 안에 실은 짐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칼날처럼 찍힐 수 있는 건 스키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는 뒤통수만, 어떤 아이는 파란 쪽만 보였다고. 짐이 다 덮고 있어서. 짐이 위에 준우 등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빼낼 수가 없었던 거죠. 차량 정비소로 가서 분해를 해서. JTBC가 확보한 현지 경찰의 조사 문건에서도 짐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 안에 스키 폴대, 드릴과 송곳, 가방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소방도 짐 때문에 구조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Packed with skis, poles, gear, lots of kit bags as well. Yes, lots of things. And some public removed some of those things before we even arrived. 얼마나 많은 짐들이 차량 안에 실렸던 걸까? 사고 현장을 뒤따르던 목격자들 증언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범위가 차가 안 넘어가는 건 제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전날에 딱 찌를 때가
범인도 딱지를 뗐었고 둘 다 떼서 가속 안 하고 있어서 구정도 다 지키고 가고 있었던 사람. 요리를 깨고 이제 짐 꺼내면서 이제 애들이 막 짐에 거의 깔려 있어가지고. 차량 내부가 정확히 그 짐과 아이들이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뒤에 있던 짐들이 다 앞으로 이제 다 쏠리면서 이제 짐이 막 쌓이게 된 거죠. 애들이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신체 부위 일부만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 차량이 넉대면 짐을 나눠 실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다른 차량에는 다 이제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유독 그 차에만 짐을 많이 실었던 거죠. 그래서 한 차를 그렇게 짐차로 좀 쓰자 해가지고 그 한쪽을 다 폴딩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탄 거죠. 그럼 그 짐이 얼마나 실려 있던 거예요? 부축 가방이라 그래서 한 6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 가방이 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 때 사용하는 의문도 한 40개 정도가 같이 실려 있었고 어린자가 한 300kg? 뉴질랜드 경찰은 블랙박스나 CCTV가 없어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got a lot to do here. We still haven't been able to talk to either of the survivors, and that will take time. 우리 정부나 관련 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대한스키협회는 사고 이후 현지와 국내에서 장례 절차를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또 따로 해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경찰 조사가 그는 일원화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일단 저희는 수용하기로 했죠. 취재진이 현지 파견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없냐고 물었지만 조사 권한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죽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는 조사는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현지 당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지.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현지에서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스키협회가 현장에서 이런 진술을 받았다. 정리를 해서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났고 이거에 대한 보고 절차는 없어요. 유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지 우리가 현지에서 뭘 조사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아직 어린 코치와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꿈이었습니다. 허미는 제 전부였죠. 그동안 거저 자라준 씩씩한 아이였고 걸음할 때부터 스키 탔어요. 스키 타고 스키 좋아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동계체전 최연소 메달 땄고 4학년 때도 동계체전 3관왕 그것도 최연소였고 청소년 대표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했고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에 올림픽 성화봉송하고 준우가 고등학교 1, 2, 3을 계속 1등을 했어요. 친구들도 얼마 많고 후배들도 얼마 많이 따랐는데 우리 준우가 엄마보다 잘 살았고 아빠보다 잘 살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맨날 뉴질랜드에서 사고조사 다닌다고 울다가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그때 우리 밥 먹으니까 또 우리가 또 약간 짐승 같아요. 아들은 죽은데 밥이 넘어가더라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상서랑 자연서를 타보는 게 꿈이었었어요. 캐나다의 세계 한 6대 스키장 이런 데를 좀 가보고 싶어서 올해는 자기 힘으로 상비군이 되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뉴질랜드 가서 이제 죽은 거죠. JTBC는 알파인 스키팀 레이싱 스쿨 감독에게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정부 대신 현지 조사를 이어오다 스포츠 윤리센터에 지도자 의무 위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